첫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 뉴욕 자이언츠 쿼터백 데니얼 존스의 벤치행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뉴욕 자이언츠 팬분들이시라면 아마 환호하고 계신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뉴욕 자이언츠가 데니얼 존스를 드디어 벤치로 보내고 토미 드비토를 선발로 내세운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이언츠 헤드코치인 브라이언 데이볼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데니얼 존스를 3순위 쿼터백으로 내리고 세컨드 쿼터백은 드류 락으로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뉴욕 자이언츠가 약 2년 전에 4년 1억 6천만 달러의 계약을 맺은 데니얼 존스와 슬슬 결별 수술을 밟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예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데이블 같은 경우에는 데니얼 존스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데니얼 존스에 대한 존중을 한다라는 말을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둘 간에 이루어진 대화는 사적인 영역으로 남길 것이라는 것도 전했는데요. 최근 몇 주 동안 자이언츠가 결국 이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징후가 포착되기는 했어요. 자이언츠는 올해 드래프트 상위권에서 쿼터백을 공개적으로 찾는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었고요. 7주차 필라델피아 이글스와의 28대 3 패배에서 데니얼 존스를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 존스는 이제 계약 기간이 2년 더 남아 있지만 남은 2년간 이 선수에게 잡힌 캐피트가 4,100만 달러 그리고 5,800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존스를 방출하게 되면 데드캡이 약 2,200만 달러 수준이라서 사실 존스를 2년 더 쓰기보다는 방출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이고 많은 팬분들도 프론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일각에서는 계약 조항에 있는 이제 인저리 개런티 2,300만 달러를 좀 아끼기 위한 결정이라는 주장도 나오죠. 만약 존스가 이제 남은 시즌 중에 심각한 부상을 당하게 되면 자이언츠는 존스를 방출하더라도 이제 2,300만 달러를 보장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시즌을 소화하다가 혹시 시즌 아웃 부상이라도 당한다? 그러면 자이언츠는 손해가 좀 막심하기 때문에 존스를 이제 벤치로 내렸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사실 GM 쇼에는 뭐 풋볼 디시전이라고 하지만 글쎄요 나름의 계산이 들어간 그 결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존스를 대신한 선수는 이제 토미 드비토 작년에 이제 다니엘 존스가 부상 결정할 때도 깜짝 활약하면서 6경기 출전해서 3승 3패를 기록한 경험이 있습니다. 뭐 드비토의 선전으로 인한 어떤 자이언츠의 승리 누적은 뭐 오히려 드래프트 순위 하락으로 또 이어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고 글쎄요 팬들은 승리를 원할지 패배를 원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팀은 승리를 위해서 드비토를 선발로 내세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댈러스 카우보이스 소식입니다. 시즌 5연패. 카우보이스가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NFL을 대표하는 아메리카 팀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5연패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침체된 경기력, 큰 점수차의 패배, 치명적인 부상 등으로 정말 고통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3승 7패로 추락을 했습니다. 헤드코치인 마이크 맥카시는 11주차 휴스턴 텍산즈와의 경기 패배 이후에 우리는 충분히 플레이를 잘 못하고 있고 충분히 잘 실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가 경기의 중요한 순간에 저지르는 실수를 극복할 만큼 코치들이 잘 코칭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더 많은 점수를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이번 시즌 부진은 선수들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카우보이스가 단순히 경기를 이기지 못하는 것만 문제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기가 접전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2024 시즌 카우보이스는 최근 5연패뿐만 아니라 시즌 홈 경기에서도 5패를 기록 중인 상황이고요. 홈 경기에서 평균 37.4점을 허용하고 있고 턴오버 마진은 마이너스 11입니다. 이런 경기는 팬 입장에서 참 괴롭죠. 그래서 이번 시즌 그러니까 홈 경기 승리가 없는 또 다른 팀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주전 쿼터백을 벤치에 앉힌 뉴욕 자이언츠 뿐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 NFC 이스트의 두 라이벌은 누가 더 암울한 시즌을 보낼지를 두고 경쟁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네요. 사실 작년 정규 시즌에 홈에서 8승 연패를 기록한 것에 반해서 올해는 뭐 AT&T 스타디움에서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뭐 마빈 해리슨 주니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이크 폴보다 승수가 낮은 상황이고요. 홈에서 사실상 카우보이스의 시즌은 끝이 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마이크 맥카시의 거취도 조금은 불분명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프 시즌 맺은 이제 연간 6천만 달러에 달하는 이 닥 프레스캇의 계약이 더 뼈아플 수밖에 없는데요. 내년 프레스캇에게 잡힌 캐피트가 8,900만 달러, CD램에게 잡힌 캐피트가 3,500만 달러, 마이카 파슨스 5년차 옵션 실행에 잡힌 캐피트가 2,100만 달러로 카우보이스는 지금 3명의 선수에게 약 1억 4,650만 달러의 캡을 할애해야 하고
이는 이제 전체 캡의 53%에 달하는 그런 큰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100%를 52명에게 적절한 비율로 나눠야 하는 것이 NFL인데 카우보이스는 지금 이 3명에게만 53%를 할애하게 생겼습니다. 좀 매우 좀 암울한 상황이고 아마 계약 조정이 들어가겠죠. 과연 이제 앞으로 파슨스와의 계약은 또 어떻게 될지, 프레스캇과 시디램 또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주목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샌프란시스코 49너스 이야기입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49너스가 코너백 디오모도르 르누어 2029년까지 5년 계약 연장에 합의했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너럴 매니저인 존 린치는 르누어와의 계약과 관련해서 다재다능함, 강인함, 그리고 독특한 스킬셋이 본인들 팀 선수들에게 원하는 자질이고 이 샌프란시스코 49너스에서 해마다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함께 위대한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계약 연장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신은 굉장히 자랑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르노는 2021년 NFL 드래프트 5라운드 172번 픽을 통해서 샌프란시스코에 지명을 받았고요. 현재까지 56경기에 출전을 해왔습니다. 이번 시즌도 9경기에 출전을 하면서 53개의 태클, 6개의 패스 브레이크업, 그다음에 2개의 인터셉션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르노어는 이제 2022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선발로 출전했고 차바리어스 워드와 함께 리그 상위급 코너백 듀오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에 좀 엄청난 스텝업을 하면서 지금 50회 이상 타겟된 코너백 중에서 패스 레이팅 허용을 지금 최소 수치로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야드 허용 또한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노어의 평균 연봉은 지금 약 1,800만 달러 정도로 잡혀 있는데 코너백 중에서는 12번째에 위치하게 됐고요. 계약도 사이닝 보너스 1,300만 달러, 토탈 개런티가 3,830만 달러 정도로 구단에게도 매우 친화적인 계약으로 보이고 참 좋은 계약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은 라스베가스 레이더스 소식입니다. 당연히 잘할 줄 알았지만 이 정도로 잘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가 이 드래프트 토바보기에서도 굉장히 강조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라스베가스 레이더스 루키 타이트엔드 브록 바워스가 NFL 루키 역사상 그 누구도 도달한 적이 없는 기록을 달성하면서 타이트엔드로서 최고의 루키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레이더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쿼터백 문제를 겪고 있었죠. 그래서 승수도 많지 않고 주목을 많이 받지 못했지만 이 가드너 민시든 에이단 오코넬이든 가리지 않고 바워스는 높은 수준의 활약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시즌 첫 11주 동안 바워스는 70번의 캐치로 706야드, 3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고요. NFL 역사상 루키 시즌 첫 11주차 이후에 70번의 캐치를 기록한 최초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즌에 LA 램스의 푸카나쿠아가 세운 기록인 69번의 캐치를 넘어선 거죠. 현재 추세라면 바워스는 119번의 캐치 그리고 1200야드 이상의 리시빙 야드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특히 지난 돌핀스와의 경기에서 16번의 타겟 동안 13번의 리셉션, 126 리시빙 야드를 기록하면서 루키 타이트엔드 단일 경기 최다 리셉션 기록을 또 갱신을 했습니다. 이로써 현재 리셉션 리그 2위고요. 리시빙 야드 10위를 기록하고 있고 타겟, 그다음에 리셉션, 리시빙 야드 모두 타이트엔드 중에서 전체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거를 루키로 좁혀봐도 당연히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라면 첫 시즌에 올프로 퍼스트 팀에 선정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활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이제 암울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 좀 레이더스 팬분들에게 정말 한 줄기의 희망이 되어주고 있는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진짜 퀄리티가 있는 쿼터백이 팀에 합류한다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많이 들고 있죠. 다음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 소식입니다. 잘 나가고 있는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안타까운 소식이 또 이제 이렇게 전해졌는데요. 수비에서 중심을 잡아주던 라인베커 알렉스 엔잘로니가 일요일 잭슨벨 제기어스와의 경기에서 왼쪽 팔뼈 골절 부상을 당하면서 결국 IR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라이언스는 엔잘로니의 부상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라인베커 포지션을 보강을 하기 위해서 6년차 라인베커인 데이비드 롱을 프랙티스 스쿼드에 영입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했고요. 엔잘로니는 6주에서 8주 동안 결장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잭 캠벨, 말콤 로드리게스, 트레버 노아스키, 벤 니에만 같은 선수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시즌 후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에이단 허친슨이 라이언스 디펜스의 얼굴이었다면 엔잘로니는 이 디펜스의 사실상 보컬 리더였죠.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지금 좀 슈퍼볼 진출을 노리고 있는 라이언스인 만큼 핵심 선수의 이런 연이은 이탈 뼈 아플 수밖에 없는데 허친슨의 구멍은 사실 지금까지 어떤 스킴의 힘으로 메꿔왔지만 이 엔잘로니의 이탈은 메꾸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엔잘로니는 이 그린닷,
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에게 이 전술을 듣고 선수들에게 콜을 지휘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롤을 맡은 선수였기 때문에 가장 뼈아픈 이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댄 캠벨은 뭐 인터뷰에서 시즌 전에 좀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잭 캠벨에게도 이런 디펜스 콜을 연습시킨 적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잭 캠벨이 아마 엔젤로니가 하던 그런 리더 역할을 잘 해낼 것이다 라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라이온스에게 한 번 더 찾아온 이 위기를 또 어떻게 극복하는지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뉴욕 제츠가 단장인 조 더글라스를 해임했다는 소식입니다. 단장을 시즌 중에 해임했다는 아주 재미있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뉴욕 제츠의 구단주인 우디 존스는 GM, 즉 단장인 조 더글라스를 해임했다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존슨이 헤드코치 로버트 살라가 2승 3패의 성적 끝에 해임된 지 6주 만에 이루어졌고요. 이번 오프시즌에 쿼터백 에런 로저스를 포함해서 대대적인 개편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임시 단장직은 시니어 풋볼 어드바이저인 필 세비지가 임명이 되었고요. 세비지 같은 경우에는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단장직은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조 더글라스 GM 아래에서 뉴욕 제츠는 30승 64패라는 처참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제츠는 이번 시즌 슈퍼볼 진출을 목표로 시작했지만 지난 일요일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와의 경기에서 막판 리드를 놓치며 3승 8패로 추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츠의 구단주인 우디 존스는 최근 자신의 25년 구단 운영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로스터를 구축했다라고 밝혔지만 이번 경기가 끝난 후에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존슨은 이번 일요일 경기 이후에 더글라스의 운명을 결정하고 가능한 한 빨리 이 단장 탐색 과정을 시작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해임 발표를 서두른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조 더글라스가 성공시킨 여러 드래프티들, 뭐 소스 가드너, 게럿 윌슨, 뭐 저메인 존슨, 브리스 홀, 윌 맥도날드 뭐 이런 많은 선수들을 언급하면서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있기도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30승 64패, 플레이오프 진출 0회라는 좀 처참한 결과만을 남겼고 사실 이거 외에도 드래프트는 뭐 잭윌슨이나 메카이 벡튼 픽의 실패라든지 에런 로저스 트레이드 그리고 드반테 아담스 트레이드까지 좀 많은 출혈이 있었지만 결국은 다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좋은 성적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뭐 더글라스 해임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죠. 특히 시즌 중에 이제 GM을 결정하는 거는 아주 드문 일이기 때문에 이 우디 존슨이 얼마나 열받았는지 이 분노가 좀 간접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그 와중에 우디 존슨이 뭐 4주차 이후에 뭐 코치들에게 에런 존스를 벤치로 강등을 요청했다든지 뭐 혹은 트레이드 상황에서 제리 주디 트레이드에 좀 많이 관여를 하려고 했다든지 사실 구단주가 팀에 이렇게 많은 개입을 했다는 루머들이 또 일각에서 쏟아져 나오면서 사실 이 단순히 팀이 이렇게 된 데에 책임을 다 조 더글라스에게 전가하는 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사실 우디 존슨부터 좀 GM을 믿고 팀의 운영에 손을 대는 거는 이제 좀 그만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NFL의 역사를 이렇게 지켜보면 이 구단주의 이름이 뉴스에 많이 나올 때 그 팀의 상황이 참 암울하다는 것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죠. 이 사례도 그냥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모쪼록 잘 해결을 하길 바라보겠습니다.